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저녁까지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비공개에서 고성과 반말이 난무했다고 하는데 일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성국 의원한테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잖아요. 저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한지아 의원도 아마 일어서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의원 아닌 사람이 왜 들어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유독 그랬죠.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우리 정성국 의원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서 와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네요.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원내대표께 저 발언에 대해서 음중 경고를 해달라. 그랬더니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것도 의총장에 들어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을 방문한 사람 초청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의총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보신 대로 당사자가 정성국 의원과 조강한 최고위원입니다. 정성국 의원은 친한계고 조강한 최고위원은 이제 당권파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권영진 의원님도 의원총회에 계셨어요? 이제? 네, 제가 있었죠. 예. 상황 좀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근데 이 밖으로 알려진 거는 저 부분만 떼서 보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어제 의총은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의총 중에서는 가장 진지하고 토론이 활발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시간도 3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당은 토론이 없어요. 토론이.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강한 최고위원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원외 최고위원인데 그렇죠. 예. 사실은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하는 의결을 하거나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도 원외 지도부 중에서는 원내대표 양해하에서 또 와서 발언권을 발언하고 뭐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좀 이렇게 원내대표 지인에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 겸해서 이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정성국 의원하고 두 사람이서 지금 저렇게 한 것 같지만 초반에는 많은 의원들이 저 왜 두 분은 의원이 아닌데 왜 오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오히려 나가서 이게 원래 저 의원총회에는 원외 당 지도부가 온 적도 있기 때문에 전례에 맞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원내대표진들에서 이걸 의원들에게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으면은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조강한 최고위원님 또 김민수 최고위원님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자라고 해서 그걸로 끝났어요. 중재를 하셨군요. 네, 그렇게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조강은 의원이 발언을 얻어서 나와서 하는데 이제 저분의 말투나 이런 게 조금 의원들에게는 조금 도발적이고 어떻게 또 그동안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은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조강한 의원이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심하게 말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김민수 의원 같은 경우 김용태 의원이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재심을 물어서 그 당대표의 당원이 이 투표로 결정한 당대표 목을 따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당신들은 그러면은 국회의원직이라도 걸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야 저분들 와서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앞에 나와서도 뭐 이게 당은 의원들만의 당이 아니라 원외위원장들도 더 많은 위원장들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원들이 좀 듣기가 조금 거부한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뭐 그만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이제 조강한 의원이 말을 아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마치고 나가면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국 이 의원한테 대회가 이 발언을 마치고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가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3시간 40분 중에 저 해프닝이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땐 1, 2분이에요. 네. 1, 2분인데 이제 요즘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싸움이나 불은 좀 말려야 되는데 구경하고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의총은 굉장히 진지한 거고 또 네. 결론을 내린 부분들도 있어요. 결론 내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저희 난장판이 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게 짧은 기간이라도 원외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 간에 저런 게 있었다는 거는 국민들이 알려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불성사납죠. 우리 당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옳지 않게 좋지 않게 보여주는 거니까 뭐 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뭐 진지한 얘기 하셨다는 거 그것도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계속 원래 의총이라는 게 의원총회잖아요. 의원들만 하는 거. 근데 필요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은 원외지만 뭐 최고위원 얼마 전에는 아마 그 당협위원장도 불러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좀 큰 소리가 난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권영전 의원님이 사과까지 하셨습니다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집권당 때도 그랬고 제1야당 돼서도 토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처음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3시간 40분인지 뭐 30시간 40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남아버린 거는 한 원외 최고위원과 친한계 핵심 의원 간에 야 임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게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제1야당이 왜 제1야당이 됐습니까? 집권당에서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총이나 모든 회의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쇄신을 하는 의총이 되고 회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당입니다만 지금 보면은 아니 이 모습 하나만 보시면 이게 막장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들이 국힘의 의총을 보고 다른 의원들도 저렇게 지내나 이런 또 오해하실까 봐 그렇기도 하고 일단 근본 본질에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나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어서 정말 지방선거 때 잘 선거를 치르고 할지를 접근해야지 지금도 누구를 자르냐 마냐 너는 여기서 왜 발언하느냐 마느냐 야 임마 욕을 했어 안 했어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이죠. 본의원께서 사과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런데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여러 사람을 취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발언이 있었느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이 사안이 계엄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게 그렇게 얘기된 건 아니고 네. 그런 좀 뉘앙스로 단계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장동혁 대표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어제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제명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의결을 했으면은 왜 그렇게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뭐 한동훈 대표의 단계 문제가 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었다,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 퉁쳐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는 정내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도 책임을 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단계 문제하고 얽히면서 그걸 받은 의원에 따라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이 전 대표의 단계 문제가 계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뉘앙스는 있었지만은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표현이 정확한 건 그러니까 그 아니에요. 얘기가 나온 맥락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정리하고 이런 취지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계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한 대목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면은 단계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원인이 있고 또 그 책임이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과장된 해석들이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명확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취지를 일단 장동혁 대표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는 여기 우리 권영진 의원님 계시지만 대안과 미래라는 초재선 의원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의원총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 중에서는 가장 길고도 진지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그 지금 볼썽사나운 해프닝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단계 문제로 인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제명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권파 쪽에 있는 분들은 특히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해명하거나 설명했겠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문제로 인한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라는 건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고 그 장소에 모여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들리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장동혁 대표 말을 듣고 이해할 때 어쨌든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여론이 만들어졌고 그 여론을 퍼나르거나 여론이 확대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정이 혼란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결국 끝까지 가서 계엄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식의 논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죠. 저건 윤어게인 논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예. 아니 당원 게시판 댓글 그게 1000개든 10,000개든 그 익명으로 댓글 달았다고 그것 때문에 그 정치를 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 전에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고 특검이 있었고 그리고 김건희 옆에 있었던 뭐 십상신인 7인방인이 간신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해명을 하려고 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제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회개한 논리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해석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하나가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친한계에서 박상수 전 대변인이 바로 계엄을 옹호하는 영상을 바로 올렸어요. 이것도 약간의 진실 공방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짧게 어떻게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장동규 대표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계엄이 잘 됐다고 하거나 윤어게인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는 얘기한 적 없다라고 맞군요. 명시적으로 했고 사실은 또 윤어게인이라고 얘기를 뭐 명시적으로 우리가 의원들 앞에서 그동안 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는 한교안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 지도부의 윤회개인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의 여러 가지 요직에 앉아 있다. 그걸 그냥 둔다. 이런 걸 보면서는 장 대표가 사실은 저분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건 아닌가?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뭐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동안도 장 대표가 저는 계엄에 찬성합니다. 그분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잖아요. 예,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윤어게인 지지 뭐 계엄에 대한 비호 이런 거 안 한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과연 윤어게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과 선을 끊고 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하고 국민에게 진솔된 사과를 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의구심으로 남아 있죠. 근데 사실은 어제 하나는 확인됐어요. 뭐야? 장동혁 대표도 윤어게인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윤어게인이라고 저는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보건대는 본인이 어떤 뉘앙스에서 얘기를 했든지 간에 네. 앞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박영진 지금 종합해 보면은 물론 윤어게인 세력에 이제 해서 당 대표가 됐으나 그리고 또 인사도 어느 정도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좀 거리를 둘 거라는 걸로 해석이 될까요? 그 오늘 전광훈 씨가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면서 전한길 씨가 예. 귀국하면서 일성이 윤 대통령과 단절하면 우리가 장동혁을 그랬죠. 버리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곧바로 경고를 한 거죠. 저는 윤어게인에 동조한 적이 없다. 아주 미시적인 이제 사실관계의 문제로 이걸 들여다보면은 없겠죠. 내가 윤어게인 세력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결국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있고 또 윤어게인 세력의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왜 그 유명했던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세하는 예. 준비됐던 원고를 던져두고 이 본인과 또 윤어게인 세력을 비판하는 당원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네. 일갈했던 그런 영상도 남아 있잖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뭐 윤어게인 세력을 본인은 지지한 적이 없다지만 사실은 거의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계엄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전한길 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눈치를 볼지 모르죠. 눈치를 볼 것이다.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좀 무리한 방식으로 제명까지 한 것도 예. 결국 자신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그 지지 기반을 가져가겠다. 그걸 더 공고하게 굳히겠다. 근데 이 정치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가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런데다가 어제 그 현장에서 우리 권영진 의원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장 대표가 의원들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수사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이 없는 걸로 나온다면 내가 네, 정치적 책임을 그렇죠.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뒤집으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를테면 이 수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정도의 그런 책임이 불분명한데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한 거 아니냐.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수사 절차하고 형사사법 절차하고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명이라는 정치 생명을 끊는 징계를 내리려면 예. 적어도 이게 형사사법 이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윤리위원회의 징계 내용이나 이 징계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시인한 결과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해요. 그런데다가 저는 정무적으로도 장동혁 대표가 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아니 기왕 엎질러졌으면 물이 항의를 하든 말든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지방선거 때까지 책임 있게 당 지지율도 올리고 예. 이 외연확장과 이 당의 통합 이뤄내겠다. 이렇게 밀고 가야지. 또 거기서 물러서 가지고 문제 없는 걸로 나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저 징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거를 거꾸로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한길 씨 언급을 해서 저희가 원래 뒷부분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전한길 씨가 오늘 귀국하면서 장동혁 대표 보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처럼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권 의원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얘기 듣고 오늘 이 상황 보면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들이 하나하나 결론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시간들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가까이 올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이끌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그건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네. 대한 국민적 평가들이 저는 이제 착착 다가올 거라고 봐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상황들이 아마 저는 영향을 오히려 더 미칠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제가 장동혁 대표를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제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다수의 집 나간 보수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집 네, 나간 네. 보수들, 중도로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당을 무당층으로 가 있는 이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면은 지금 현재처럼 윤어게인과 손을 잡고 가거나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지 않고는 외연 확장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심지어는 제가 2018년 재선 대구시장이 될 때 그때 우리 당이 완전히 폭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 대구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 2개만 딱 이기고 다 졌어요, 전국에서. 이런 상황이 재현되리라는 악몽까지 있다. 그런 면에서 장 대표가 좀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외연 확장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장 대표도 외연 확장을 통한 선거 승리를 바라지 않는 당대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로 끊지 않고 행동으로 뭘 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얘기를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타이밍이. 타이밍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예, 타이밍이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타이밍이 지금 장 대표가 얘기했던 타이밍의 시간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12월 3일 비상기업의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말까지는 회의되겠다고 했다가 뭐 계속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선거는 훌쩍 다가올 거고 민심은 다 굳어질 텐데 그런 면에서 장 대표가 조금은 강단 있게 민심에 다가가야지 전한길 씨나 또 고성국 씨나 이런 분들 보수 유튜버들 이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네. 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는 저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어제 저는 본인이 내 입으로는 윤어게인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잘 됐다고 그걸 비호한 적 내 입으로 얘기한 적 없다라는 얘기는 또 거꾸로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는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줘야 돼요. 당대표의 입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는 정말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비호하고 또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참패의 책임을 그쪽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우리 단절하겠습니다. 라는 걸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는 특히 어렵다. 예. 이렇게 봅니다. 부분에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의원이 의총장에서 이제 그렇게 소동이 나니까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부 다 민주당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뭐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장동혁 대표 만약에 예. 우리 여기 김근식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받은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누구와 절연하지 못하면 많은 당원들이 당신 버릴 거야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안길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아마 박성훈 대변인 통해 가지고 동조하거나 무슨 계엄 옹호나 윤어게인 동조한 적 없다고 했는데 실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면 우리 국민들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면회 가가지고 펑펑 울고 왔다면서요. 왜 면회 갑니까? 절연해야 될 사람이.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계엄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 절연한다고 했어요? 저는 절연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펴는 당무나 여러 가지 말이나 이 세계관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한길 씨가 저런 공항에서 일성을 하면 당신 돌아가 하든지 수사받고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 제대로 받아 이런 입장을 내야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그 또 다른 유튜버 고성국 씨는 뭐 장동혁 다음은 오세훈이라고 했나요?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하면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누가 그랬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랬나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장동혁이냐 고성국이냐 이런 질문을 전 최고위원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지에 물리면 동조한 적 없다고 하고 전한길 씨가 이제 절연하면은 윤석열과 절연하면 당신 버려버릴 거야 예. 경고했잖아요. 그럼 바로 입장을 내야죠. 제가 볼 때 입장 못 냅니다. 계속 덫에 갇힌 상태에서 질질 끌려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예. 한심하죠.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냐?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고 있죠. 친한계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결론이 나는 건지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냐 사퇴 안 하냐의 결과적 그것도 결국에 장동혁 대표 당원들이 뽑은 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재신임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재신임 투표 얘기하시는 결정을 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전에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할 걸 아이디어니까 의원님의.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자신이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 권력인 양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자중합시다. 제가 최근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의 내용을 봉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치적인 고민과 또 성찰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몇 인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렸고 한동훈한테 경찰 수사를 검찰 차원에서 의뢰를 하는 걸까요? 의원님들께는 좀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지 한 말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장 대표에게 물어봤지만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퇴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기부시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를 요구해요. 그러면 이거는 현역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당원 투표로 묻겠다는 전당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야기는 이제 김용태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너무 극단적인 갈등을 보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물어보자라는 의미에 저는 퇴로를 하나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대표가 그 다른 분과 달리 장동혁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저는 퇴로를 열어주는 고민이었는데 한쪽 그러니까 당권파인 김문수 최고 쪽에서는 너는 그럼 뭘 걸래? 왜 당대표의 목을 따려고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쪽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김용태 너도 배신자야 라고 또 이야기를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이 당이 아니라 우리 당입니다.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고 참담한데 거기서 계속 쪼개지는군요. 그렇죠. 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저 이야기는 김용태 의원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도 한번 했었고 지금 우리 당에서는 대한과 미래 소속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봉합하거나 화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은 전 대표를 현 대표가 잘라버렸고 예. 사형 선고를 내렸고 한쪽은 장동혁 쫓아내자 사퇴해라 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의원총회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건 어느 쪽도 대놓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당원들에게 물어봐서 정치적 책임을 양쪽이 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당이 최근에 당원 투표한 게 최근에 한 게 그거 있습니다. 당명 개정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네. 저한테 다 오고 책임 당원한테 다 왔어요. 근데 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인데 간판만 고치자고 당명을 개정한다고 하면 오케이를 해줘요. 예, 그게 예. 지금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 당원 100만 중에 한 23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4명 중에 3명은 기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 정도가 23%가 투표했고 그중에 33%는 반대했습니다. 예. 저도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렇지만 힘에 붙이는 거죠. 어쨌든 결과는 가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당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전당원 투표에 붙여봐야 만약에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우리 대한과 미래나 저 같은 원외 당협위원장 쪽에서는 이거 해갖고 진다면 장동혁 타격이 크다. 장동혁 대표가 맞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그냥 사퇴라고 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저는 이 당 우리 당이 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권 의원님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이어서 권 의원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인터뷰입니다. 재경 기획위원장이 자리도 내놓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직을 걸라고 하니까 아,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신임 투표에서 그 결과에 난 깨끗이 승복하겠다. 제 직을 걸고 승복하겠다. 저의 예. 진정성을 그렇게 피력한 겁니다. 재신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저는 재신임은 될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님이 돌아오시고 또 바로 이제 징계를 하겠다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저 정도의 또 의사를 보이시는데 그러면 이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지켜보자. 다만 지방선거까지라기보다는 예. 향후에 국면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상징하는 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징계로 쫓겨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이번 징계 사유가 저는 당원 게시판 이거는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장 대표가 언급을 뭐라고 했는지. 어제 저 문제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제가 나가서 네.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김용태 의원의 이 재신임에 묻자라고 한 것을 마치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지금 한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당 내에서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있고 당의 제명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이끌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물어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방안으로 제기한 거다. 근데 의원들이 그걸 방안을 제기했는데 마치 목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서 너는 먹을래?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렇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출구 전략 차원이죠. 출구 전략 차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와서 장동혁 대표의 또 왜 당원 투표에 맡겨가지고 왜 당원들을 우리가 괴롭히냐 이 문제를. 그래서 재신임 투표하자는 얘기는 여기 의원총회에서 철회를 하자. 그게 맞다. 네. 그렇게 해서 제 얘기 끝에 저 이미자 의원께서도 자기 철회하겠다라고 하고 김용태 의원도 철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네. 재신임 당원 투표에 묻지 않는다는 건 어제 결론이 났어요. 아, 그거 안 하는 걸로 없는 다만 얘기로? 그걸 결론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의원들이 의결 정석수가 남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결정을 지을 수는 없으니 예. 뭐 하루 이틀 후에 이 부분들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고 장동혁 대표도 재신임 포함해서 자기 거취 문제는 내일 우리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연설을 하거든요. 그렇죠. 연설 이후까지 좀 시간을 달라. 그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무슨 지금 또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가지고 네. 그렇게 다시 갈등 양상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좀 우리 당이 지금까지 흐트러지던 전열을 정비해서 조금은 혁신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국민께 다가가는 그러한 당의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루 이틀 좀 더 지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는데 당원 게시판 사건은 경찰 수사에 맡기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단계 문제는 이 부분을 단순히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경찰 수사에서 잘못됐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인데 박 의원님, 이게 경찰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거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당내 문제를 저렇게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건 일종의 정치적 무능, 정치력의 부재를 노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런 식의 답변을 했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여론 조작이다 이게 본질이 한동훈 전 대표나 가족들이 쓴 게 아니다. 그 말씀도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러면 여론을 움직일 만큼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당원 게시판을 누가 그렇게 봅니까? 저도 정당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당원 게시판 잘 안 보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기에 나온 얘기들을 패널들이 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전파가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오염이 이루어졌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확대시킨 패널들이 문제지 그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할 문제는
인가요? 그러니까 좀 이치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게다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수십만 건 당원 게시판에 전체에 올라온 글을 아마 그 기간 중에 확인한다면 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도대체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이 얼마나 썼길래 그걸 가지고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통계적인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여론 조작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예. 잘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이걸 경찰이 설사 수사 의뢰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한동훈 네. 전 대표 측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강제로 할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임을 밀어버리는 거다 수사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도 예.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도 그랬고 그다음 윤리위원회도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자기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현 단계에서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면은 지금은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의혹만을 가지고 제명 징계를 하는 건 이건 곤란하니 출구로 그러면 경찰 수사를 맡겨서 한번 그때까지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징계를 해버린 겁니다. 제명 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은 당 지도부도 불확실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이게 사무총장도 나와서 지난 연말에 이 경찰에서 협조해달라고 수사하겠다고 할 때 자료들 일체 안 줬다라고 얘기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수사 문제로 밝혀져야 될 문제를 가지고 징계하는 건 그건 온당치 않지 않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박 의원님처럼 지금 다시 수사를 뭐 고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전 대표도 고발해놓고 장동혁 네. 대표도 고발해놓고 다 고발한 게 있어요. 다만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테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 당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얘기에 대한 답변으로 장동혁 대표가 네.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에 맡기겠다. 맡겨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들은 지금 와서 뭐 제명을 잘했니 못했니 계속 싸우는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는 싸움으로 혼란 장상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지금 현 단계에서 출구 전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다시 뭐 또 우리끼리 정치적으로 해결 못한 문제를 수사 당국에 맡겨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나왔다는 출구 전략으로 얘기죠. 나온 거다.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국회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축이 이제 선거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제 비판한 내용 전해드렸는데 일단 그 내용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수건동일 겁니다.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25명의 구청장을 뽑게 되는데 그 후보들이 준비한 사람들이 속이 수검댕이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살일까요? 아니면 좀 실제로 좀 그렇다고 파악하세요? 일전에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안 된다. 이거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하자마자 그냥 뭐 반박을 했어요. 제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면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기사도 보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오세훈만 저렇게 장동혁을 그만두라고 공격하고 있다. 예. 그 기사를 보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면 왜 오세훈 시장만 저럴까? 일단은 다른 뭐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요구하다가 지금 잠잠하잖아요. 박형준 시장이나
다른 분들은 뭐 공천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오세훈 시장은 우선 본인 공천이 쉽지 않다는 거를 뭐 저 정도 정치했으면 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느껴서 그렇다면 느꼈다면은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 공격하느냐? 전 6.3 지방선거 이유를 보는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당권이요? 뭐 당권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떤 뭘 같이 스크럼을 짜던 뭘 하든 간에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예. 안 됐죠, 저 당이. 국민의힘이. 중요한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그 이유 생각하고 이거 하고 있으면 콩가루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예. 좀 미안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시장은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저는 것 같다는 경선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경선 자체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근데 경선을 물론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붙여서 상대가 이제 경선 내부에서 누가 네.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당권파들은 오세훈 시장을 경선에서 예전에 유승민 의원 경기도 갔을 때 네. 어떻게든 잘랐잖아요. 주저앉히려고. 뭐 네. 아니 실제 경선에서 몰려가가지고 김은혜인가요? 김은혜 의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실하게 밟아놓고 잘라야 그 다음 6.3 이후에 지금 장동혁 대표도 방송 보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6.3 지방선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나경원 의원이 지금 경쟁자죠. 나경원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죠.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페북에도 글을 썼지만 눈이 와도 다시 햇빛이 비치면 눈이 녹는데 그 가운데 각자 자기 할 일들 하는 게 먼저 아닐까. 오늘 뭐 오 시장도 와서 당대표 비판하고 하는데 각자 자기 일 먼저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의 얘기 충분히 저도 현역 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현실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 시장의 입장은 뭐 이심전심 이해하지만은 네. 오 시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만은 할 수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해는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나경원 의원은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위한 빌드업 차원의 해석. 그러니까 한민수 의원님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컷오프하거나 잘라버렸으면 좋겠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예요. 지방선거지만은 네.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라는 걸 반증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자기 경선에서 떨어지고 어려울까 봐 저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내에서 저는 장담하거나 오세훈 시장 외에는 경쟁력 그만한 경쟁력 후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오세훈이 공천받아서 나가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대로 가면은 당이 장동혁 이 대표 체제로 이런 노선으로 가면은 어렵다라는 걸 절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서울시장은 어떤 자리냐 하면 수도권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야 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예요. 그렇죠. 예. 서울시장 후보가에 따라서 다른 구청장들, 시의원 또 경기도까지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 시장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물러나라고 한 거는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장동혁 이 지도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로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네. 내가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라는 거다. 그럼 변화가 뭐냐? 윤어게인하고 확실하게 절연해라.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부정선거론자들과 절연해라. 그렇게 해서 수도권 민심의 폭넓은 민심으로 다가가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지 뭐 오세훈 시장이 뭐 경선에 질까봐 했다 또
지고 난 후에 당권을 아니 지고 나서 무슨 당권이 있어요. 지고 나면은 다음 미래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겨야 되는 거죠. 선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기기 위한 그만큼 수사다. 이 수도권의 민심 우리가 어렵다. 당이 네. 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대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반박.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민수 의원이 분석하신 그 내용은 이제 이걸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내 역학까지 고려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이제 권영진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본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 천하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하면 오세훈 시장으로 떠오를 만큼 안정감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인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후보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사퇴 요구를 한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측근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왜 이렇게 강한 주장을 했느냐 했을 때 답답한 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발 여론조사에서 10% 안쪽으로만 들어가게 해줘라 당이.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근데 10%가 벗어나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선을 생각하면 당이 이대로 가서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절윤을 못하는 윤핵관과 절연을 못하는 장동혁 지도부와의 차별성을 계속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봐요. 10% 안에만 있으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부 캠프 이야기는. 근데 10%가 자꾸 벗어나니까 그러면 당을 때리고 당을 각을 세우고 당과 차별을 해야 경선이 돼가지고 후보가 된 다음에 본선에 세울 만하다는 거거든요. 캠프에서 지고 있다는 말하기 쉽지 않은데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 두 분께서 저의 객관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셨으니까 근데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보시죠. 지금 장동혁 체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순순히 공천을 줄지 저는 끝까지 애를 먹이거나 자르려면 자르는 데까지 최대한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쟁력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오세훈 시장이 또 우리 방송 보면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무능 오세훈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번에 5선 도전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갑자기 선거운동을 선대는 하고 일만 있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무슨 오세훈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전혀 근거가 없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두 가지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2번 부정선거 음모론자와의 단절. 안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받아줄 것 같으면 한동훈 제명했겠습니까? 잘랐겠어요?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예. 박 의원님도 고성국 TV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고성국 고성국 TV가 TV 뭔지도 논리. 모릅니다. 고성국 박 TV가. 의원님 짧게. 예. 근데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의 최근에 저런 입장을 보면서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거 아닌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온건하게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그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막상 이제 제명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입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예. 오 시장은 지금 여러모로 쫓깁니다. 당 안에서도 쫓기고 당 밖에서도 쫓기고. 저 입장 표명을 보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당으로 치르겠다는 게 아니고 오세훈으로 치르겠다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입장을 정하면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 당내 경선이 힘들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나 어쨌든 강성 그 지지층들이 서울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사이에서 저는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오락가락하느라고 갈피를 좀 못 잡았던 면이 있다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 면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장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요, 아무리 오 시장이 5선을 하고 예. 인지도와 관록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는 하나, 저게 개인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선거고, 그런 선거의 위상을 예. 이 유권자들도 부여하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급 선거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불화한 상태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이한 장면이 이제 연출된 게 탈당을 한 전직 대표, 지금은 다른 당의 대표가 돼 있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이 토론회가요? 뭐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황교안이다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은 불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뭐냐면 황교안 대표를 탄핵 이후에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밥그런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참 공교롭게도 저 자리를 이제 주최한 게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 이제 모임인데 여기도 권 의원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 발언 저래가지고 본인은 불안했다고 얘기하거든. 지금 느끼는 건데 조금 전에 의총에 장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좀 더 전 얘기죠. 전 상황이라고 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나는 황교안이다 할 때 불안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조건만 맞으면은 보수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때 나는 황교안이다. 저 표현이 이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당대표대에서 공천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승민 빼고는 다 공천 줬어요. 유승민은 끝까지 안 줬어요. 유승민 개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공천 받았어요. 그때. 대구의 강대식도 받고 유희동도 이 평택에 받고 다 받았는데 유승민은 안 주더라. 그 자기 경쟁자 하나 빼고는 그때 이제 야 이게 과연 장동혁 체제로 갔을 때 황교안과 같은 데로 가면은 자기 빼고는 천하람도 주고 뭐 김영주도 이영주도 공천 주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경쟁자는 배제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자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한 감을 느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버전이 작년 버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년에 자기가 그렇게 그렇죠. 느꼈다. 쌍특검을 하면서 쌍특검 과정에서 사실은 공조를 한 거 아닙니까? 정책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저 한동훈 제명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걱정했던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털어놨다라고 보고요.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하고 전혀 연대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조금 조건을 걸었어요. 아마 그 조건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금 했던 얘기 또 그 조건일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저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갈등 속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당을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로서 정적 제거라는 의미로 이제 그 상황을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을 해석한 건데 저는 약간의 사실에 좀 교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0대 미래통합당을 만들어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 이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 주도했던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혁통추라고. 제가 거기 혁통추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였는데 그때도 또 청와대 앞에서 단식 삭발하면서 그때는 정광훈 목사랑 같이 해가지고 그거와의 길을 걷다가 지지율이 폭망하니까 총선은 눈앞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과 통합 추진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승민 대표가 이끌었던 새로운 보수도 들어오고 또 저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출신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밖에 나와 있었던 그 이현주 의원이었던 전진 3.0도 들어오고 해서 광범위한 시민단체 정당단체가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천을 다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유승민을 잘랐다기보다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그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당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제 기억에 2020년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천 작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퇴로를 열어주려는 희생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출마 안 한다. 21대 2020년 선거에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보수에서 들어온
대거 유승민 계열의 후보들은 공천을 대부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해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었겠지만 사실관계는 좀 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교정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발언이 조금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1당, 2당의 대표를 하게 되면 그때만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음은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그럴 거고 정청래 대표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은 어떻게 평가해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다음 대권은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당 대표가 안 돼봐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얘기 듣고 당을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이 좋지 않죠. 그거는 쓰이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자기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항시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분수를 알고 우리 이해찬 지금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대선 후보 나가라는 주변에 성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4개 민주정부를 만들면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전부터 수학을 잘했다. 그래서 나는 분수를 잘 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헛된 꿈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멀리하고 제재해야 되고 전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아마 권영진 의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훌륭한 재원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잠깐 얘기했듯이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윤석열 씨에 직접 쫓겨났고 이번에는 뭐 윤어게인 세력에 의한 장동혁 대표가 앞장섰습니다만 결국에 그쪽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서는 동병상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일을 기화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연대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훌륭한 자원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 뭐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본 스펙이 좋고 그다음에 굳이 비유하자면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상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전혀 뽐내고자 하는 거 아니고 당 대표를 해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멘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뭐 평가를 내놨는데 박 의원님이 저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좀 바뀌었죠. 그동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억지스러운 징계가 진행될 때도 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당의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깊숙이 간섭하는 게 금도를 넘는 거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잠재적 경쟁자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그 대표가 그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건 어쨌든 날개가 꺾였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밖에서 보기에는 특히 이 합리적 보수라는 스펙트럼 안에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설 수 있는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본인이 흡수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내보이는 게 한동훈 아닌가. 전 대표를. 이준석 그 대표가 어떤 정치인도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을 할 때는 본인이 흡수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할 때 칭찬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외면상으로는 연대라든가 같이 하지만은 데려오겠다는. 아니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서 일종의 전략적 발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바깥에서 새로운 이 진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두 자원이죠. 저는 사실은 저런 맥락에서 우리 대안과 미래도 중심이 되고 또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우리 당의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토크 콘서트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제명 사태로 인한 한동훈을 살리기냐 죽이기냐라고 하는 장안대전이라는 특정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이 당이 이러다간 다 망한다. 보수정당이 괴멸하면서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나서서
토크 콘서트를 중단하고 유승민을 만나고 이준석을 만나고 안철수를 만나고 오세훈을 만나고 박형준을 만나고 대한민국 미래의 이성근을 만나고 권영진을 만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진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합시다. 내가 중심이 안 돼도 좋습니다. 나는 모든 걸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라는 원탁회의를 주장해야 돼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 주장을 못하는데 방송에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맥락이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박형준, 권영진, 저는 심지어 거기에 금태섭 그리고 조홍천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이낙연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정치적인 해법이 되고 이 당이 새로 사는 길이지 한동훈을 죽이려 살리려 가지고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참 지금 이 당의 위기가 더 임계점에 달한 만큼 새로운 정치적 해법을 서로 간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모색할 때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별로 가까운 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렇게 축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맥락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하고 처음에 만나서 단식 들어갈 때 단식 일정한 시점 되면은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단식을 끝내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끝났구나. 자기하고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을 제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고 한동훈을 내보냈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다. 국민들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 얘기 끝에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자기는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거니까 그냥 뭐 저 얘기에 저는 큰 의미 없이 그래도 이준석도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정치인 다 됐구나. 이런 걸로 들었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을 끝내자는 아이디어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잠깐 이름이 언급이 됐었는데 전한길 씨가 오늘 이제 귀국을 했는데 공항의 모습을 보니까요. 꽤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 만나기 전에 경찰 저를 체포할까 싶어가지고 내릴 때부터 바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잘했다, 못됐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지연 판사께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양심을 가지고 선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다면은 지지연 판사님께서는 역사의 대역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뭐 친한계, 오세훈 시장, 뭐 이준석 대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전한계 씨, 고성국 씨라고 하는데 오늘 귀국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권영진 의원님, 이게 착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전한계 씨가 갖는 영향력이 실제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많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 보고 정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전한길 씨가 사실은 162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밖에서 안 들어오고 도피한 거예요. 근데 아마 손현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야 그러다가는 영원히 못 들어간다. 지금 이 감옥 가더라도 들어와라라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어제 그 전한길 TV를 통해서 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긴급 체포도 될지 모르니까 라이브 방송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전한길 씨가 162일 동안 지금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던 거 귀국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갈까봐 사람들 지지자들 보고 모이라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걱정을 하고 있구나. 체포될까봐?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유한길단을 만들자. 그래서 10만 명의 전사들을 양성하자. 이러면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들어와서 전한길 씨가 마주할 현실은 수사받는 거거든요. 경찰 조사 받아요. 경찰 조사 받을 거고 아마 제가 볼 땐 구속영장을 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자들에게 어찌 보면 당장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른바 개인 플레이라는 말씀. 이런 그런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지지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여기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이 아마 전환기 씨도 들어와서 이제 162일 동안 아마 국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이제 서서히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전한길 씨가 사실은 대구 바로 옆에 경산 출신이에요. 전에 전한길 씨가 정말 한국사 강사로 유튜브하고 방송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고 의협심도 강하고 가슴이 뜨거워요. 근데 저 사람이 탄핵 집회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탄핵 집회로 끌어내면서부터 그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 자기의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하고 이러면서 전한길 씨가 계속해서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한길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 이제 왔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본인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모아서 본인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장동혁 대표에 관한 언급도 그런 맥락일까요? 한번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나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그러면 저 발언도 권 의원님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국민의힘이 나서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주장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한길 대표랑 악연이 있잖아요. 8월달 전당대회 그렇죠. 갔을 때 저분이 나서서 전당대회 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배신자 소동을 부렸던 사람인데, 저분이 저는 이렇게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뉴스와이드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전 아이템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그럴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깜도 아니고 그럴 만한 정치적 계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돈을 벌거나 자기 스스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윤 어게인 세력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성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성국으로도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한길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까 권영진 의원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광장에 나갔다가 업돼가지고 한국사 강좌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잘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옳다 좋다 전직을 한 겁니다. 전직을 하고 유튜브로서 수익을 올리고 그참에 그냥 해외 도피 개념으로 162일 동안 외유하다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미국 가 있을 때는 미국 경찰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한다고 하는 등 뭐 이런 식의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이 뉴스와이드라는 품격 있는 이 프로그램에 아이템이 나오는 것 자체 굉장히 불쾌하고요. 아니,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저번에 전당대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도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보수지원 계신 분들 영향력 별로 없다. 없어요. 선을 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판을 뒤집는 효과가 나서. 그러니까 전한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전한길은 그런 당원들 일부의 밑바닥 분위기와 당심을 활용하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보호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보십시오. 몇 년 동안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위세를 부리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옥 가 있어요.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영진 의원 말씀대로 지금은 돌아와서 한 몇백 명 정도 와 있는 사람한테 기세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곧 현실을 깨닫고 경찰 조사 가면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한겨울에 감옥에 가 있어 봐야 세상이 무서운 걸 압니다. 자각, 현타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 품격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 전한길 같은 이슈가 안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한길 씨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 고성국 박사라든가 보수 유튜버들 있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또 후보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또 가가지고 출연하고 뭔가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없나요? 높죠.
있죠. 이미 고성국 씨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자유우파라고 그분들이 이제 자유우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또 한교안 전 대표가 만들었던 자유와 뭐 혁신인가 거기 우리공화당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럼 이런 쪽 연대하려면 공짜로 되냐? 한 30석은 줘야 된다. 이 30석이 어디냐? 영남 지역에 될 만한 데를 줘야 된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성국 씨는 전국 투어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서 고성국 TV에다가 출마 예상자들 뭐 기장군수 후보다 누구다 그다음에 뭐 의성군수 후보 누구다 그다음에 봉화군수 후보 누구다 다 출연을 시킵니다. 출연을 이렇게 하고 이미 있어요. 하고 있군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대로 우리 당이 가면은 그냥 폭망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는 되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한교안 체제 때 고성국 씨가 한교안 전 대표하고 경기도당의 동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뭘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공천으로 성공한 거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후보들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이 면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 면접에 찾아가서 면접 보고 당대표 된 사람이 지금 이 장동혁 대표거든요. 때문에 그런 일이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성국 씨가 얼마 전에 뭐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 그래가지고 지금 징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그 내부의 이제 의원들이나 위원장들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어긋나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현 지도부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징계할 의사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자라고 오히려 덮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그 면접을 주선했던 게 전한길 씨였습니다.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일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손 끊으면 우리는 장동혁 대표 당신하고 손절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선언을 해놓은 마당에 아까 이제 그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신 게 맞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저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전한길 씨가 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비즈니스로도 보이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도 전한길 씨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문제인 거죠. 저는 162일 만에 들어오면서 저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보통 정말 독립투사나 아니면 유신 독재나 전두환 독재 때 해외에 어쩔 수 없이 망명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투사들이 보이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저분은 뭡니까?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자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지금 들어오면서 TV에도 나오고 저렇게 지지자들 나간다. 그 얘기는 우리 김근식 교수님 다시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 다루려면은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 힘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각성을 해서 전한길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아니 오죽하면은 빚 받은 것처럼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요구하잖아요. 너 전당대회 때 우리가 만들어줬잖아. 장동혁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빚을 받아야 되겠어. 만약에 윤석열 절연하면 너 우리가 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하는데 지금 당에서 뭔 입장 하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한다든지 당원에서 제명을 하겠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휘둘려 끌려가는 겁니다.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면접도 받고 지금 불러가지고 다 면접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놔두는 사람이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다. 앞으로 방송에서 안 다루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을 바로 제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 이제 볼 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내일 8시까지 중앙위원 여러분의 온라인 투표에 차등을 두는 시대를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가라면 각석드린 것처럼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개명 정부의 인도 실현 모습과 매일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수기로 전략. 어제 최고의 모습 보셨고 오후에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오늘 또 마침 공교롭게도 뭐 한민수 의원님이 나오고 계셨으니까 저 사이에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상황을 보면 거기서 얘기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 원래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황명수 최고위원, 강두구 최고위원은 오늘 점심 때 또 식사를 하셨죠. 했는데 그 일정 자체는 어제 이른바 최고위원 회의 전에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이제 당대표 합당 제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만나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설명에 앞서서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러면 약속을 잡아놓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네요? 뭐 정치인들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많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합당의 절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 세 분 최고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일리가 있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이게 무슨 2인자, 3인자의 뭐 누구의 땡땡땡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집권 초기에 그런다거나 아니면 뭐 태양은 하나인데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한 거는 전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근거가 어떤 비판하는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명백합니다. 당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단 한 표라도 우리 민주당,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하고 그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튼튼한 뒷받침입니다. 6.3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그 제안을 했고 우리 당원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당과 해산 등 중요한 그 당무에 대해서는 전 당원 토론이 있고 전 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한 상태에서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시기에 문제를 제기하신 세 분 최고위원들은 당대표가 별도로 만나서 그런 과정 설명도 좀 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의견을 조금 좁혔나요? 어떻게 여전히 좀 합당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의견들이 있으시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정책 의총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조만간 초선 의원들 중에 역시 절차나 아니면 지금은 합당할 시기가 아니다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더민초. 더민초에 이제 그 해당되는 의원들 몇 이제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다 우리 민주정당에서 우리 민주당이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당대표나 합당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합당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럴 일정들을 지금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아니 왜냐하면 아까도 권 의원께서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얘기하시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셨다는 얘기하고 앞으로 의총도 하고 그다음에 더민초가 되고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도 중진 다선 의원들하고도 당대표가 일정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표도 어제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제안을 한 상태에서 우리 수백만의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하지 마라. 그럼 그 순간 멈추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왕적 예전의 총재도 아니고 무슨 합당을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맞지 않다고 하면은 당장 멈춰지게 되는 거고. 당원 투표까지는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제안을 했고 이건 뭐 우리 당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밟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 의원께서는 어제부터 오늘 민주당 여권에서 그 파열함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일단 지난주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상도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는 시기 절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중에 제 귀에 와서 딱 걸리는 게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 이 제안의 본질. 그리고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 절차 방식을 문제 제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기서 중단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박홍근 의원도 그렇고 또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더민초라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내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연쇄적인 모임을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갖겠다. 뭐 당연한 절차인데 선우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의원들과 이제 그런 공론화를 사전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고위원들하고는 이 정도의 중대한 문제를 제안을 할 때는 상대당의 대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예. 그걸 안 하고 제안했다는 거는 자칫 그거를 최고위원들하고 협의하다가 꺼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될 거를 정 대표가 우려해서 먼저 던져놓고 오히려 지금 뒷수습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예. 당원 총투표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정청래 대표가 확고히 굳힌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원 총투표에 가면 논란은 있겠지만은 합당이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이제 고관여층 당원들은 여러 이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인 당원들 생각에서는 저렇게 해서 당이 커지고 예. 그리고 선거에서 압승하고는 좋은 거 아니냐. 그 명분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통합하는 게 뭐 잘못됐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출구의 가능성을 정 대표가 읽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밀고 갈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진통과 상처는 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전당대회가 조기점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김민석 총리가 아직 전당대회가 열리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당대표 로망을 꺼내셨잖아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전당대회 경쟁이 점화되기 시작한 거죠. 아, 이 부분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 얘기를 해가지고 공견이 이제 그 전당대회 대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에서 뭐 하나로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 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후에 좀 있으면 결론이 나는 1인 1표제 문제도 예. 현 당대표의 연임용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조국혁신당과의 뭐 합당 제안한 것도 그런 식의 또 본인의 당권을 강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 당권을 강화를 하려는 해석대로 한다면 우상호 전 법무수석이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게 그런 얘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당권을 생각하고 연임 생각하는 조국 대표를 왜 불러드립니까? 아 그렇잖아요. 본인의 경쟁자가 될 게 뻔할 때 예. 그분을 불러들여가지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 얘기는 저는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총리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압승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됐든 그 누가 되더라도 이 선거 승리를 이뤄내야만 그 다음에 8월이든 언제든 본인의 정치적 길이 더 커지고 그 다음 더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저는 그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어떻게 보시죠? 이거 우리 책임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야당이 얼마나 몰랑하게 보였으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하는 바람에 그냥 정권을 3년 만에 갖다 바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식 표현을 하면은 가만히 있는데 자빠져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정권을. 그리고 지금 야당은 지리멸렬이에요. 선거 앞두고 전 대표를 그냥 제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분열하고 밖에서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그냥 압박하고 당을 진짜 장악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 지방선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겨. 어떻게 해도 지방선거는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에 위기의식이 있으면은 저렇게 안 하죠. 근데 마음은 다들 어디 가 있냐면 8월달 전당대회 당권에 가 있는 겁니다. 당권을 놓고 실제로는 친명, 친청이 노골적으로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을 놓고 조국의 개혁, 이 조국 혁신당을 놓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친명과 친청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뭐 우리 야당이 너무 우습게 보이니까 저렇게 6월 선거 앞두고 8월 달로 이미 가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같이 지금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 최소한이 좀 여당이 국민들 살피고 민생 살피고 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당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견제적으로 우뚝 서야 그러지 않으면은 저 민주당이 저렇게 오만하게 하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투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자성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반박은 조금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권 의원한테 미안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생 얘기 들을지는 몰랐어요. 저희들이 민생 입법을 이번에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국민의힘 설득해가지고 또한 90여 개 법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본인들이 내가지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당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180석의 의석을 모아가지고 해제를 하고 통과시키고 있어요. 적어도 아무리 민주당을 공격하고 싶어도 민생을 챙기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다 민생 또박또박 챙겨가면서 민주당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지방선거를 등한시하다? 그러면은 합당을 제안하고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더 모아가지고 압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쉽게 생각하면은 자만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절실하게, 간절하게 뛰어야 된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맞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위해서, 이를 위해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누구 자르고 그냥 뺄셈 정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 한민수 의원 말씀하신 거 저도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당은 계속 뺄셈을 하고 자꾸 분열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본질이 권력투쟁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공개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정청래 당대표 면전에 두고 권력투쟁이고 대권 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2015년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만 열면 설전을 벌였던 봉숭아 학당입니다. 그때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때 주승용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그때는 최고위원회 열면 서로 노래 부르고 뛰쳐나가고 그야말로 봉숭아 학당으로 코미디가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그때 봉숭아 학당 뭐 운이라고. 그러다가 결국 안철수 대표가 김한길 대표랑 나가서 당에 꺼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합당 논란의 기본은 어제 이현주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권력투쟁이라는 게 확인이 돼 있고 권력투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물론 제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내피셜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공개된 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문자 공개. 예.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파다하게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 소재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 중에는 김민석 의원밖에 없어요. 제가 김민석 의원을 잘 압니다. 예. 1년 선배이기 김 총리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겠죠.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권력투쟁의 한 당사자입니다. 왜? 8월달 전당대에 들어와서 친청을 제끼고 친명의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합당한다면서 조국혁신당 대의원 늘어나죠. 당원 늘어나죠.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숫자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8월달에 들어오고 싶은 김민석 국무총리로서 이게 난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타격해라. 타격 소지한 거고 그 다음날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이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대권 노름이 시작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권력투쟁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 또 결론은 우리 당이 얼마나 못났으면 저런 호재들조차도 우리끼리 예. 싸우느라고 예. 정말 우리가 지지율을 받아 먹지 못하는 점에서는 정말 우리 권영진 의원님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 의원님이 뭐 하시던가. 예. 아니 글쎄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성격이 있죠. 예. 그 성격 없이 정말로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이걸 제안했겠습니까? 사실은 조국혁신당과 통합하지 않아도 지방선거를 그렇게 크게 염려할 상황은 객관적으로 아니고 조국혁신당과 통합했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있는 건데 권력 투쟁도 잘하면 이게 에너지가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야당이 워낙 왜소해져 있고 갈수록 축소지향적인 뺄셈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 정책도 여당 내부에서 찬반으로 진행이 되는 흐름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예. 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 몇 차례 정책 변경이 있었는데 그게 야당의 견제에 의해서 변경한 게 아니고 여권 내의 다른 목소리에 의해서 정책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그 여당 내부가 싸우니까 그에 대해서 뭐 보고서 반사이익이 있을까 이게 아니고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년 이렇게 짧게 시간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SNS 올리고 있어요. 정책 수단, 그러니까 보유세 같은 정책 수단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인가 아니면 좀 심리를 꺾겠다는 좀 의지인가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SNS로 부동산 꼭 잡겠다 얘기하니까 국힘당의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공격하던데 대통령이 SNS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못 알아듣겠냐. 언어 이해력이 부족하냐. 뭐 코스피 5천 잡은 데 이어서 계곡 정비도 했으니 꼭 잡겠다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부동산 잡습니다. 알겠습니다.